여기서 우리가 이제 팔문신장을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봅시다. 요거 지울게요. 양둔국은 자, 요 지령도로 들어가는데 8번은 간궁이죠. 8번에서 태궁으로 가요. 또 7번 8궁에서 7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4번 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9번 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1번 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6번 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번 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번 궁으로 가고 이제 8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8번에서 60갑자를 세워나가는데 3일씩 머무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서부터 시작이되면 갑자을적 병인이 간궁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3일씩 머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간지가 지금 정축에 떨어지죠. 일가 팔문신장은 일간지를 기준해서 판단해주고 부법을 하는 거니까 8번 궁서부터 양둔국은 8번 궁서부터 3일씩 머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갑자을적 병인 여기 떨어지죠. 정명부진 기사, 병오신비 임신, 계율갑설 의뢰, 병자 정축 여기 떨어지죠. 자, 일간지가 정축인데 간궁에서 또 3일씩을 머물라 했으니까 여기가 갑자, 을축, 병이 여기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경호, 신미, 임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유, 갑술, 을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병자, 정축이 여기 떨어지죠. 60갑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두면 굉장히 편해요. 양둔국은 간궁에서 갑자를 기하되 3일씩 머무르고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갑자을적 병인은 간궁에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정묘무진기사는 태궁에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경호심이 임신은 선궁에 머무르게 되고 계유 갑설 의뢰는 이궁에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자정축 무인은 감궁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 정축이 감궁에 떨어지게 돼 있죠. 여기다가 생문을 붙이는 거예요. 즉 여기가 생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번 궁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야 됐어요? 6번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상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문. 그 다음에 여기가 투문. 여기가 경문. 여기가 사문. 여기가 놀래경자 써가지고 경문. 그 다음에 여기가 계문. 여기가 휴문. 아시겠죠? 팔이 왜 거기로? 팔? 그 팔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부르는데 봐봐요. 갑자을적 갑자를 기해서 3일씩을 머물러라 했으니까 갑자을적 병이 들어가죠. 양둔국은 떨어지는 궁에다가 생문을 붙여라 그랬어요. 일간지가 떨어지는 궁. 그러면 갑자을적 병인, 정묘무진 기사, 경호신부 임신, 계율갑설 의뢰, 병자정축 무인 여기 떨어지죠. 정축이. 여기다 생문을 붙이고 그러면 1번 다음에 6번으로 할까 여기가 상문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문이 되고 그 다음에 경문, 사문, 경문, 계문, 휴문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손에다 넣으면 굉장히 편해요. 손에다 넣으면은.
64 저분이 일간지가 정축이기 때문에 네. 그 정축 그 지금 8번에 8번에 정축이 떨어지니까 여기다 생문을 붙여라. 자, 만약에 음둔극이라고 한다면은요. 자, 음둔극을 한다면은 간궁에서 역시 3일씩 머물러요. 그래서 8번에서 간궁에서 머물러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곤궁으로 가요. 2번 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3번 궁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6번 궁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1번 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9번 궁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3번 궁 8번 궁, 그 다음에 2번 궁, 그 다음에 3번 궁, 6번 궁, 1번 궁, 그 다음에 9번 궁, 그 다음에 4번 궁으로 가서 그 다음에 7번 궁으로 가가지고 8번 궁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음둔국은 좀 다르죠. 양둔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렇게 이동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이 돼서 이렇게 이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렇게 좀 복잡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음둔국은 여기서 곤궁으로 가요. 곤궁에서 진궁으로 가서 진궁에서 곤궁으로 가서 곤궁에서 감궁으로 가가지고 감궁에서 이궁으로 가서 이궁에서 손궁으로 가가지고 손궁에서 태궁에서 간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하실 적에는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복잡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 손을 한번 펴보세요. 이 김원동갑은 이 손가락 3개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손가락으로 논한 건 전부 다 수장도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양둔국은 잘 보세요. 갑자을주 병인 정명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획합수 의뢰 병자 정축. 아, 여기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감궁에다가 생문을 먼저 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번 다음에는 6번이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생상.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니까 두경, 사경, 계휴. 만약에 생문이 여기 떴다면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생 이렇게 떨어지는데 생문이 여기 있으니까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요거 이동 상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두시면은 포국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궁이 지금 두뇌궁이 어디 있어요? 두뇌궁은 세궁을 생겨주는 거니까 여기가 정인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편인이 들어와 있죠? 자, 팔문을 응용하는 방법은 두뇌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인성을 놓고 봐주세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인 편인을 전부 다 부모 효라 해가지고 같이 논해줬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인하고 편인을 구별해 주세요. 그러면 정인의 휴문이 떨어지고 편인의 계문이 떨어졌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팔문신장을 계휴생이 길하다고 봐요. 계휴생. 길한 거는 계문, 그 다음에 휴문, 그 다음에 생문. 중국 사람들은 홍국기문이고 연국기문이니까 연국기문에서 계문, 휴문, 생문을 삼길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다가 햇볕 경자를 써가지고 경문 하나를 더 넣어요. 경문. 계휴생이 삼길문이다. 그러나 경문까지 넣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사길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정인이
정인이 집안수 10토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10토에 해당되고 천반수가 5가 돼 있으니까 천반수 집안수가 토가 다 같죠. 우리가 비화가 되는 거죠. 비화가 되는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지만은 겸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겸황. 겸황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겸해서 왕해진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겸황. 그러면 정인에 해당되는 집안수가 왕해지는 거죠. 집안수가 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 조건이. 그러면 정인의 두뇌를 나타내는, 두뇌 학문을 나타내는 집안수가 왕하다, 겸황이 돼 있다. 또 궁에서 뭐예요? 상을 받고 있죠. 정인이라는 녀석은 10토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집안수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정인이 10토에 해당이 되는데 천반에 5토가 돼서 비화가 돼서 도와주고 보조를 해주고 궁에서 화생토가 돼가지고 또 생해주죠. 그 다음에 팔문신장이 계유생 3길 중에 하나 휴문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뇌가 굉장히 총명하고 머리가 비상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팔문을 붙여서 응용하는 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금금목이 되는데 잘 보세요. 일간이 금이니까 이거는 지지로서는 신금이고 천간으로서는 경금에 해당이 되죠. 금금목이 되니까 팔목을 극하고 들어가죠. 팔목을 극하고 들어가면 이게 뭐가 들어요? 이제 정제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은 여기 세궁은 여기가 토궁이죠. 토생금이 돼가지고 세궁은 약하지가 않죠. 세궁이 왕하죠. 기문에서는, 홍국기문에서는 세궁이 왕한 걸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궁이 우선 왕해야 돼요. 그러면 세궁이 왕한 상태에서 정제궁을 논하는데, 정제궁 우리가 자평명리에서 뭐예요? 초로도 보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받는 재물, 이렇게 두 가지를 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선 초로 논할 적에는 내가 극하니까 이거는 처궁이 되는데 집안수가 8이에요. 궁이 어느 궁에 차지하고 있어요? 금궁이죠. 금금목을 해가지고 팔목을 극하고 들어가죠. 팔목이 왕합니까? 약합니까? 팔목이 왕하지 못하죠. 약하죠? 거기에 뭐가 껴있어요? 놀래경자 경문이 들어가 있죠. 자, 첫째 처로 본다면은 처하고의 연이 없구나 하는 게 하나가 들어오죠. 재물로 본다면 팔목이 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재물복도 많지가 않죠. 자, 우리가 팔문신장과 육신과 연계를 해가지고 기령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세궁이 왕한데 정제궁에 해당되는 집안에서 팔목도 왕하다, 궁에서 생을 받다 하면 이 사람은 현모양처를 얻게 되고 처의 내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집안수가 팔목이다. 그럼 집안수가 태궁에 앉았으니까 궁의 극을 받아가지고 간목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팔문신장에서 흉문에 해당되는 경문이 들어가 있죠. 아하, 이 사람은 부부 사이에 연이 적구나, 재물복도 적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한 2분 쉽시다.